답답한 마음에 어렵게 꺼낸 공부 좀 하라는 말에 짜증 가득한 얼굴로 무시해버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가슴을 치며 울분을 토하고 있어요. 내 아이만 이러는 건지, 이렇게 무책임한 건지, 아니면 요즘 애들이 다 이런 건지. 잔소리라면 아이와 점점 멀어지기만 하는 건 아닌지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이들을 코칭하고 또 수업하면서 학생들에게 전해들은 최악의 한마디가 있어요. 부모가 나를 낳았으면 끝까지 책임져 줘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방대라도 보내기 싫으면 유학이라도 보내주겠죠. 그거였어요. 노력하지 않고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부모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이런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인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에게 정말 바라는 본질적인 거는 좋은 대학이 아니잖아.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책임을 다하고 결과에 상관없이 그 노력 그 자체의 기쁨과 보람이 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해 그런 자신이 가진 그 한계와 임계점을 돌파해내는 사람. 전 제 아이와 또 제 학생들이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부를 하지 않은 80% 이상의 학생들이 노력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게으르다, 의지가 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행동들이 사실은 깊은 좌절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들을 아이들에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넌 머리가 좋은데 노력만 안 해서 문제. 그 친구는 원래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는 거야. 이번 시험은 운이 좋았나 보다. 이 모든 말들은 아이들이 노력을 해도 소용없다는 그런 고정형 사고방식에 갇히게 하는 말들이에요.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롤 드웨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의 태도를 좌우하는 두 가지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고정형 사고방식과 성장형 사고방식입니다. 고정형 사고방식을 가지는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수학을 못해. 공부에 재능이 없어서 해봤자 소용이 없어. 실패하면 바보라고 생각할 거야. 이들은 실수를 두려워하고요. 새로운 도전을 피하고 안전한 것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점은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사고방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머리가 좋아서 역시 천재야.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의 능력을 칭찬하려고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런 능력 중심의 칭찬이 오히려 아이들을 고정형 사고방식으로 갇히게 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는 똑똑한 나라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실패할 위험이 있는 도전을 피하게 되고요. 결국 진정한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아이가 지금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단순히 그 게으름 때문이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어차피 나는 안 될 거라는 깊은 좌절감 때문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성장형 사고방식을 가진 아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에는 틀렸지만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 어려운 문제를 풀 때마다 내가 성장하고 있어. 실수는 배우는 과정이야. 이들은 노력 자체에서 즐거움을 찾고요. 성장 과정에 몰입해서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아이의 사고방식을 성장형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실천 전략입니다. 과정 중심의 칭찬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칭찬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기존에 100점을 맞았네. 우리 아이는 역시 똑똑해. 와, 전교 1등을 했다. 대단하다. 이런 게 아니라 시험 준비를 일주일 전부터 꾸준히 한 네가 정말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 어려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풀어내는 너가 진짜 멋지다. 이런 과정 중심의 칭찬은 아이가 결과에 상관없이 노력의 그 자체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요.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성찰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매일 학습이 끝난 후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도록 유도해 주세요. 오늘은 어떤 행동에 대한 선택을 잘했는지, 어떤 노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스스로가 저녁 시간에 오늘 네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노력이나 선택이 있었는지 라고 물어보세요. 처음은 어색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아이 스스로가 자신의 성장을 인지하고 동기를 얻게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자신의 성장을 매일 인지시켜주는 거. 자, 세 번째, 뇌의 성장 가능성을 인지시켜주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에게 뇌는 변화 가능성이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어려운 수학 문제와 씨름하며 머리 아픈 순간은 마치 뇌가 무거운 덤벨을 드는 것처럼 더 똑똑하게 성장시키는 정말 값진 시간이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거예요. 이런 설명은 아이에게 노력의 물리적인 의미를 이해시키고요. 지금의 어려움이 실제로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실천 전략입니다. 몰입 환경을 조성해주는 거예요. 노력이 습관이 되려면 반드시 몰입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자율성,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주어져서 자신의 진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리고 물리적으로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도구들만이 있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 문제집 한 챕터를 푼다는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아이가 스스로 정하도록 하고요. 완료됐을 때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어떤 피드백과 칭찬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하지 않아야 할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도한 기대예요. 아이가 조금 나아졌다고 급격히 기대치를 높이면요, 아이는 다시 실패의 두려움에 빠집니다. 변화는 점진적이고 또 그래야만 해요. 두 번째는 비교하기예요. 어떤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식의 말은 자존감을 해치는 정말 치명적인 말이에요. 아이의 어떤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주고요, 그에 대한 피드백과 칭찬을 해주세요. 세 번째는 미디어 속 천재에 대한 신화예요. TV나 SNS에 보여주는 단기간 성공 사례들은 대부분 과정을 생략합니다. 진정한 성장은 무수한 실패와 반복 위에 쌓인다는 것을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인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노력을 습관하는 것은 단순히 열심히 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노력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과 사고방식을 설계하는 거예요. 수업을 했던 학생들 중 고3에 극적인 성적 향상을 보인 학생들이 있어요. 주는 그 뿌듯함과 또 성장하고 있다, 또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오늘 저녁에 아이에게 들어오는 순간 이렇게 말해보세요. 계속 연습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네가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내가 자랑스럽고 멋있다고 해주세요. 비록 성적에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노력들이 쌓여서 큰 변화와 성장을 만들어낼 거라고, 멋진 사람으로 너를 성장시킬 거라고 꼭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공부했니, 숙제했니가 아니라 오늘 어떠한 부분에서 너의 그 애씀과 노력이 있었는지 과정 중심으로 보시고요, 또 과정 중심으로 물어봐 주세요. 이 청소년 시기에 만들어지는 이러한 마인드셋은 아이의 평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노력이 습관이 되고 또 성장 자체가 즐거움이 되는 그런 우리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